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철근시장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원탑스틸 대표 박지산입니다. 최근에 철근 산업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수요 감소로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시점입니다. 오늘 저는 약 20분 동안 26년 철근시장 동향과 산업 전망을 핵심 위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최 측에서 철근 제강사의 현황과 구조조정이라는 구절을 책에 다루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약간 언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26년 철근 시장의 3대 키워드를 나름대로 잡아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철근은 건설 경기에 연동합니다. 국내 수요의 절대 다수가 주택 건설향이며 착공 지표와 6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로 수요가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철근은 과전적 공급 구조입니다. 8대 제강사 중심의 지배력이 확고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을 얘기 드린다면 26년, 25년부터 예견된 건데요. 수요 급감입니다. 플러스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5년 동명강 탄력체가 전부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대제철은 플러스로 나와 있지만 아마도 동명강만 띄워놓고 본다면 전부 적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아까 핵심 키워드는 먼저 이 부분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바뀌었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린다면 수요는 구조적 감소입니다. 단순 경기 순환이 아닌 인구 및 주택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공급적인 측면입니다. 본격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전에는 가동률 저하, 감상 이런 정도의 단기적인 처방이었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설비 폐쇄 및 산업 재편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년에 발표된 현대제철 인천 공장의 설비 폐쇄입니다. 전기료 80톤, 약 75만 톤 규모의 철근 생산량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장은 이제는 양적 팽창 시대에서 수익성 중심의 뉴노멀 체제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다시피 여기 철 스크랩 분야에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철근 시장은 경기 민감 사업,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구조조정 산업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철 스크랩 업계에 종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철근 시장에 대한 원가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철 스크랩이 철근의 원가 구성의 62%입니다. 그러니까 철 스크랩과 철근은 같이 동행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전력이 또 18% 이상 또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 산업의 큰 변화점이 뭐냐면 부자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철근이 단순 강종 SD300, SD400 일반 철근이냐 고장력 철근이냐 그 두 부분으로 갖고 있다가 현재는 점점 고강도가 되고 레진까지 들어가면서 400, 500, 600
그 다음에 내진 철근이 들어가면서 구리, 페로, 니켈 같은 부자재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철근은 전국 도착도입니다. 운송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본다면 철 스크랩 비중이 가장 높다. 전력 사용량이 단가 영향에 크게 미친다. 그 다음에 부자재 때문에 이제 생산 효율성을 갖춰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근 수요 및 증감을 약 25년 정도의 수요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경기 민감 산업에서 구조조정 산업으로 가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항상 여기 보시면 1000만 톤, 빨간 점 2001년부터 2026년 쭉 보시면 항상 1000만 톤 캐파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00만 톤씩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V자. 물론 2008년 리먼 사태 이후로 2015년까지 1000만 톤 미만의 시장을 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7년 이렇게 피크로 해서 1250만 톤. 그리고 초유의 철근 품귀 사태가 일어났던 2021년도, 20년도에 또 1100만 톤을 찍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부 V자, 언젠가는 올라간다 라는 희망을 갖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4년, 5년 금년 전망은 670만 톤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 산업에서 이제는 철강사가 드디어 구조조정의 시대로 넘어갔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3년, 2021년부터 띄워놓고 보면요. 1100만 톤 캐파에서 작년에 700만 톤 캐파. 그러니까 약 35%의 총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건설 투자 역시 2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철 스크랩 발생량 300만 톤이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철근만 본 것이고요. 이미 작년에 현대제철 호암공장이, 중형공장이 아마 셧다운을 됐는지 모르지만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약 80만 톤 이상의 H정당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특수광업체인 세아나 이런 쪽에서도 저부가가치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철 스크랩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저는 수요 감소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첫째, 단기 감소가 아닌 구조적 하락입니다. 부동산 사이클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정부에서 PF 대출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소요량이 늘었는데요. 이제는 계속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중장기 신규 착공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에 보시면 재건축 수요를 빼고는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지표로서 건설 투자가 장기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투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땅을 파면 반드시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재비,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부분이 착공했다가도 그냥 중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요 감소의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을 보겠습니다. 8대 재검사입니다. 일단 과잉 설비입니다. 1200만 톤 이상의 캐파를 갖고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구조조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왜 하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로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영 실적을 보시면 전부 적자가 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 인천공장 8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설비를 폐쇄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변화는요, 단순 감산이 아니라 영구 폐쇄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26년입니다. 세 번째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원가 분석에서 봤듯이 전기료 인상, 철 스크랩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마진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공급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다. 금년에. 그리고 산업 구조 조정이 현실화됐다라고 저는 공급 측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제가 업계 내지는 유통 판매를 하고 계신다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철 스크랩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 제가 캐파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구조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캐파입니다. 현대제철 335만 톤, 동국제강 257만 톤, 대한제강, 한국철강, YK 해서 총 1230만 톤의 캐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26년도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현대제철 인천공장이 폐쇄되면서 75만 톤이 감소되어서 현대제철의 캐파가 260만 톤, 동국제강은 현재 인천 포항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서 257만 톤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5만 톤, 6.1%가 감소되었지만 아까 표에서 보듯이 올해 전망이 650만 톤에서 700만 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제철이, 저도 물론 현대제철에서 근무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제철이 설비를 폐쇄하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캐파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강과 YK스틸이 한 회사이기 때문에 저기도 합치면 이제 240만 톤 되고요. 한국철강은 환영철강이랑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200만 톤.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강한 지배력이 이제는 비슷해진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생각한다면 YK스틸 부산 공장이 폐쇄를 결정을 했는데 이미 당진에 부산의 대체 공장이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K스틸법에 대해서 잠시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K스틸법이 제정되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데 문제의 핵심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입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현대제철이 먼저 선제적으로 공장을 폐쇄했는데 나머지 회사들이 따라갈 것이냐 라는 거는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제철은 철근 H연강이 없더라도 고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요. 나머지 동국제강도 역시 현강 제품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구 YK는 오로지 철근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비를 폐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 보시면요. 그래서 제강사의 전략 변화를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확대한다. 일반 철근 비중을 축소하고 판재, 특수강 등 고마진 제품군으로 생산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은 현대하고 동국을 빼면 이게 할 게 없어요. 철근만 있는데 뭘 고부가가치 제품 할 게 없고 수출도 철근밖에 없는데 다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스틸법에서 어떻게 논의가 될 거냐라는 것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 건설비성 17% 급감했고요. 인허가 물량 12% 하락했고요.
착공 면적 15% 감소했습니다. 즉 현재 상황은 착공 허가 모두 감소하는 동반 하락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 될 것이냐? 현재까지는 굉장한 시차가 존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철근은 건설 이건 철근입니다. 건설이 살아야 철근이 산다. 근데 지금 건설에는 현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수요도 없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6년은 680만 톤에서 760만 톤 선의 수요가 대세다라고 모든 매체에 나와 있고요. 스틸데일리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반기 하반기를 놔둔다면 상저하고 하반기에는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지방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언젠가 올라간다 하는 V자가 아닌 L자의 침체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큰 변화 없는 정체 또는 미세 반등할 것 같고요. 가격은 이제 작년에 총 제감사가 적자를 봤기 때문에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고요.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오는 4월에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업황은 작년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또 되는 얘기지만요. 수요 측면, 양적 팽창을 이제 포기해야 한다. 제가 공급사들은 가격 아마 저가 수준을 지향하고 마진 방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제철이 신호탄을 올린 것을 나머지 회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라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다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은 3기 신도시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됩니다. 현재 약 17만 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 매입하고 하려면 아마 2027년 이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철강 경기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것은요. 반도체 공장, SK 하이닉스의 용인, 그 다음에 평택의 P5 삼성 공장,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철근의 수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반도체하고 데이터 센터는. 이것은 기타, 형광이나 후판이나 이런 5 계열. 그렇지만은 하방 지지 역할을 좀 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26년에 하라는 거니까 1000만 톤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국내 철근 수요는 이미 피크아웃을 지났다. 1000만 톤 시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이거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 올해는 안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이제 설비 자체를 없애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단계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 스크랩량 300~400만 톤이 공중에서 없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6년은 공급사나 이 철근 산업은 체질을 바꾸는 전환의 해가 될 것이고요. 지금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저 없이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